이제 언론 홍보가 가장 메인이었고, 이제 미디어 홍보가 있죠. 미디어는 근데 이제 요거 좀 보고 지나갈까요? 제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미디어 광고 중에 가장 잘 만들었다는 거. 어우, 이제 멈춰있네. 예. 한국관광공사죠. 다 아시죠, 이 영상? 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요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거는 우선 국내용이 아니에요. 국내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해외 전용 광고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2억이 넘었죠. 그리고 담당자는 댓글에 이제 담당자 포상 줘라 막 엄청 달렸어요. 결국 대통령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도 한국광고제에서 대상을 받고, 큰 특이한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 나라 홍보 영상이 이런 거였어요. 예, 한류 스타들이 나오죠. 송중기랑 이영애가 딱 한복을 딱 차리고요. 그래서 비빔밥을 딱 먹고 있어요. 밖에서는 뭐라고 있죠? 김치를 막 담고 있어요. 중간에 싸이월드 하고 강남 스타일 나오고 김연아 피겨 돌고, 이게 이제 기존에 몇 년간 계속 쭉 그랬어요. 한국관광공사 해외 홍보 영상이 항상 그랬어요. 한류 스타를 이용해서 우리의 멋을, 하지만 완전히 틀을 완전히 깼죠. 그리고 그게 큰 이슈를 일으켰죠.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이거 만든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거를 결제해준 사람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보여드렸고요. 매체 광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송, 온라인, 유튜브. 유튜브도 사실 온라인으로 들어가는데 유튜브가 워낙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유튜브를 아예 별도 매체로 보고 있죠. 세계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방송은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예. 방송은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기 힘들죠. 예. 에펠탑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유튜브랑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자극적인 것들을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색깔을 잘 살려야 되는 게 문제가 있죠. 그 외에도 홍보수단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아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공기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TV 광고 전국민 공중파죠. 그 다음에 케이블 TV나 IPTV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비용이 싸지만 설정을 타깃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40대 남자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채널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 라디오 광고, 잡지, 그 다음에 TV 보도, 이거 방송 보도죠. 유튜브, 온라인, SNS, LXTV는 이거 유튜브 우리 채널이거든요. 우리 방송국이 따로 있어서, 그리고 뉴스레터, 홍보인쇄 목에 언론, 학회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공공 쪽에서 많이 쓰는 홍보 수단이고요. 돈 안 드는 것들은 이제 언론 홍보, 그 다음에 뉴스레터, SNS, 뭐 이런 것들 돈 안 드는 거겠죠. 이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글쓰기가 들어갑니다. 글쓰기. 여러분들 또 연구원이시니까 글을 잘 쓰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글을 아예 못 쓰거든요. 아예 하나도 못 썼어요. 저는 측량사기 때문에 측량에서는 중요한 게 선하고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선으로 도면을 그리고 밑에다가 면적 같은 거 계산해가지고 기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숫자랑 선만 10년간 만졌었는데 홍보 부서로 오다 보니까 이 글을 써야 되더라고요. 글을 써야 돼요. 그냥 보도자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물며 우리 밑에 카페가 생기는데 카페 간판 이름까지 지어달라고요. 예, 우리 인터넷에서 올리는 내부 게시물 제목까지 정해달라고 하고 글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고민을 많이 했죠. 나는 글쟁이가 아닌데, 난 측량사인데 글을 어떻게 쓰지?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글은 잘 쓰는 사람만 쓰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시나 소설, 문학작품을 쓰려고 하면 당연히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야 되지만 홍보 쪽에서 글쓰기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홍보 쪽의 글쓰기는 누구나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덕분에 저도 책까지 냈습니다. 글을 아예 못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글을 써야 되나? 좀 쉽게 써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도 연구기관 하나 그 부설기관으로 같이 있거든요.
공간정보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연구원이 다 박사님들이시잖아요. 뭘 써가지고 주면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본인들이 쉬운데 나는 너무 어려워. 지적이라는 단어 아세요? 혹시 지적? 지적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지적하다 말고 지적이다 말고 지적이 땅지의 호적적, 그래서 땅의 호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 공사직원들은 하루에도 한 5, 60번 쓰는 엄청 일상적인 단어예요. 지적이. 옛날 공사 이름, 전 이름이 지적공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밥 먹듯이 쓰는 단어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을 지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쪽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보러 갔는데 자꾸 그 시험 감독관이 지적기사 누구예요? 라고 손질문 굉장히 속상해요. 지적기사라고 해요. 지적기사를 한다고.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쉽지만 우리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쉽게 써야 된다. 쉽게. 글쓰기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글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내 의사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말을 할 때도 어렵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글도 내 글을 쓰는 목적이 전달이라고 한다면 쉽게 써야 된다는 거. 쉽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짧게 써야 돼요. 짧게. 본문, 중문은 무조건 쓰면 안 됩니다. 홍보 글쓰기에서는. 여러분들 연구 보고서에서는 뭐 본문, 중문 멋있게 써도 되지만 홍보 글쓰기에서는 무조건 단문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주어가 2개 있다. 서술어가 주어 목적어가 이렇게 매칭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주어 서술어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문으로 끊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에 힘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와 그 수장형 오사마를 원수로 규정하고 이번에 오사마를 사살함으로써 10년 만에 복수를 이뤘지만 알카에다는 여전히 건재하고 기존에 있던 테러 조직에 더해 새로운 조직까지 생겨나는 판국이므로 미국은 올해 복수를 마쳤다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에 대비해야 된다. 놀랍게도 이게 한 문장입니다. 와,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거 쓴 사람은 이제 뿌듯했겠죠. 내가 이 정도 글을 썼다. 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장은 이런 식으로 단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와 그 수장의 오사마를 원수로 규정했다. 한 문장. 한 문장에는 한 가지 메시지. 미국은 얼마 전 오사마를 사살함으로써 10년 만에 복수를 이뤘지만 알카에다는 여전히 건재하다. 최대한 이것도 지금 사실은 2가지 문자잖아요. 이게 중문이거든요. 알카에다가 주어가 있고 미국이 주어가 2개가 있잖아요. 네, 가능하면 단문으로 짧게 끊어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은 글쓰기의 홍보 글쓰기의 마지막은 읽어봐라. 읽어보는 거. 내가 글 쓴 거 읽어보는 거 굉장히 좀 여러워요. 여롭다는 단어 모르시죠? 아세요? 여롭다는 약간 쑥스럽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사투리입니다. 네. 내가 쓴 글을 읽어보는 건 내 소리내를 읽어보면 굉장히 좀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국어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몸속에는 문법이나 어법이 체득돼 있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한 번에 안 읽히고 뭔가 어색하다. 그럼 그 문장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을 때 부드럽게 읽힐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하면 좋은 글이 됩니다. 좋은 홍보 글쓰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쉽게 써집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우리가 글쟁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홍보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홍보 담당자 글쓰기 이제 그 식사원 담당자로 있으면서 썼던 포맷이에요. 이것도 없어서 만들었어요. 축사를 쓰라고 신년사를 쓰라고 갖고 왔는데 아무것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열심히 여러 개를 분석해가지고 단락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꿀팁 손명호 포맷이라고 제가 템플릿이라고 책에 써놨거든요. 제가 만든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개요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 처음에 축사라면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 이 행사나 이 자리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축사를 하는지 관계를 좀 말해주고 그리고 이 자리로 인해서 앞으로 이 기관이 어떻게 발전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품고 있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축사는 이제 심플하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축사는 우리 자리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기관 소개글이나 아니면 신년사, 축사 같은 것들을 이런 포맷으로 작성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맨땅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그 청와대 식사문이 공개가 돼 있어요. 오픈이 돼 있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식사문 보고서. 그래서 대통령들의 인사 말씀, 축사, 신년사, 광복절, 그런 기념사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쓴 글이잖아요. 그만큼은 못 쓰겠지만 그런 글을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쓰는 식사문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기 꼭 한번 보시면 대통령 인사말 한번 검색해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홍보 기획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매체 홍보도 했고 언론 보도 얘기도 했고 홍보 기획을 좀 해야 되잖아요. 홍보 기획이 뭐냐면 없는 돈으로 할 수 있는 홍보 방법들,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 방법들이거든요. 제가 이런 거 해요. 제가 랜디 아빠거든요. 그래서 홍보처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랜디 인형 만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랜디 동화책 만드는 거였고요. 랜디 인형 뽑기 갖고 오는 거였거든요. 제가 애가 셋인데 우리 애들이 랜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심 때문에 랜디 관련된 일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브리가트 공모전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공사가 20대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취업 때문에 많이 아시고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땅을 갖고 계셔서 많이 아세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30대, 40대들은 여기 대부분 30대, 40대 같은데 저희 공사 잘 모르시죠? 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레고 공모전, 이거 브리가트라고 이름을 바꿨죠. 레고가 못 쓰게 하더라고요. 레고 이름을. 브리가트라 그래서 LX 그리고 우리 공사가 주로 다루는 국토를 주제로 창작 레고 작품을 만들어서 1등 1,000만 원을 주고 공모를 하고 엊그저께 킨텍스에서 전시회도 하고 시상식도 했던 그런 기획이거든요. 돈 크게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취약계층인 3040 세대. 3040 세대가 그 코로나 때문에 취미 생활 중에서 레고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레고 소비자 중에 20% 이상이 3040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호인들도 한 100만 명 이상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기념해서 만든 기업 홍보였고요. 랜디 동화책, 창작 동화책입니다. 저희 공사는 올해까지 지금 3년간 랜디 동화책을 만들어서 발간을 하고 있고, 전국 국공립 유치원이랑 공공도서관, 그리고 어린이 치과, 애 있으신 분들 아시죠? 어린이 치과가 대기가 엄청 길어요. 아시죠? 한 2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동화책들이 다 낡았어요. 그래서 이 동화책 저희가 찍어가지고 무료로 전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권당 단가로 치면 800원밖에 안 들어요. 동화책. 교육부에서도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네들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랜디를 이제 유치원생들이 이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SSG 이번에 우승했죠. 그저께 작년에 제가 콜라보를 했거든요. 왜 콜라보를 했냐면 그 스토리가 길어요. 이게 좀 얘기가 길어져서 저희가 LX라는 이름을 2012년부터 사용을 했어요. 2012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재작년 2021년에 작년에 LX라는 이름을 사용한 데가 또 나왔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홈쇼핑에 많이 나왔는데 LX 사오실 수만 이렇게 해가지고 LG에서 그 회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LG는 특징적으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회장으로 되면 그 위에 삼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열사를 분리해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지은 게 LS 산전 뭐 이렇게 이런 데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구본무 회장이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몇 개를 갖고 왔어요. 하우시스랑 센토스랑 뭐 무역, LX, LG 무역 뭐 이런 데를 갖고 나왔거든. 5개를.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LX로 지었네. 우리가 LX를 2012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열받죠.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법무팀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언론 모니터링을 홍보처니까 맨날 할 거 아니에요. 언론 모니터에 딱 떴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또 그거를 봐가지고 바로 LG 쪽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죠. 그때부터 제가 담당자가 돼가지고 LG를 엄청 싸웠습니다. 막 그
가처분 소송하고 공정위 신고하고 막 항의문 보내고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간 LG랑 싸웠거든요. 지금은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싸우려고 그랬었는데 국회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이 민간이랑 계속 싸우는 게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끝까지 가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쯤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협의를 했죠. 그래서 서로 LX랑 얘는 같이 쓸 때 같이 사업하고 같이 사회공헌 한번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LG랑은 그렇게 해서 양사의 MOU를 맺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작년에 3월에 이제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한 6월까지 엄청 싸웠거든요. 3개월간. 근데 5월 1일 날 SSG에서 SK를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SSG 랜더스를 창단하면서 얘네 캐릭터 이름을 랜디라고 지었네. 되게 엄청 괴롭혔어요, 저희를. 그때 이제 열이 확 받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법적 공부를 끝냈거든. 특허법, 상표법 다 알고 있거든. 야, 너 좆됐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바로 공문 보내고 찾아갔죠. 하여튼 이게 LG랑 신세계는 삼성 계열이잖아요. LG랑 삼성이랑 확실히 딱 그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LG 쪽은 우선 미안합니다 하면서 잘해보자는 쪽으로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삼성은 법무팀에 얘기하세요. 딱 그렇더라고요. 문서 딱 보내고 문서로 말씀하세요. 짜증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법무팀에 알아봤죠. 어떻게 알아봐서 우리 LX 상표 등록대에 쓰고 있고 우리 랜디도 지금 상표 등록돼 있다. 나 이거 싸우겠다라고 했더니 법무팀에서 CI랑 캐릭터 이름이랑은 좀 달라요. 우선 랜디는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캐릭터 이름은 CI랑은 달라서 상호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응모를 했는데 무조건 진대요. 그래서 바로 꼬리 내리고 가서 다시 신세계 SSG 구장 가가지고 그럼 우리 이름도 같은데 같이 홍보할까요? 그래가지고 손을 바로 딱 내밀어서 웬디 그쪽에서 그래?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랜디 이름도 같으니 같이 홍보하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요 SSG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SSG 랜더스필드를 LX로 다 꾸며가지고 LX 데이를 만들고 양 랜디가 나와서 공연도 하고 춤도 추고 홈런을 치면 저렇게 랜디, 이게 랜디 인형이거든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랜디 인형 던져주고 그리고 중계 카메라에 그 지금 아까 저금통 같은 게 중계 카메라 덕아웃에 계속 올라와 있어서 경기 내내 오픈이 되고 이거를 공짜로 했습니다. 네, 공짜로 했습니다. 시가 1억 8천만 원 정도. 네, 상은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아. 엄청 고생했는데. 그래서 짜증이 나죠. 손가락도 없어. 돈도 안 줘. 월급 똑같이 받아.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SSG랑은 지금도 올해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작년 성적이 플레이오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올해도 하자 그랬었는데 제가 매체 광고 담당자가 아니라서 매체 광고 담당자한테 이거 올해도 하자 지속적으로 가자 했는데 매체 광고 담당자가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캔슬했어요. 작년에 공짜로 했는데 올해까지 공짜로 할 수는 없어서 올해는 좀 우리가 비용을 태워서 구장을 꾸며보자 라고 했는데 까였죠. 그래서 까였는데 얘네들 우승을 했네. 아쉽습니다. 오래 했었어요. 이렇게 기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획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건 현상과 이상의 차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여기야. 이 사이에 있는 차이를 문제라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기획입니다.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40 세대, 우리는 전 국민한테 알리고 싶은데 3040 세대한테 몰라. 3040한테 모르는 게 문제점이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3040 세대가 저 레고 좋아하더라? 레고 해볼까? 돈 얼마 드는데? 별로 안 드네? 죽었어, 사자. 이것도 똑같이 3040 세대거든요. 3040 세대들이 보통 유치원 애들을 데리고 있더라.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애들한테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더라. 그럼 어떻게 알려줄까? 프로파간다 할래? 아니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 안 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랜디도 있으니까 동화책을 아빠, 엄마한테 읽어주면서 맨 뒤에 가면은 랜디도 있지만 맨 뒤에 공사 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하자.
문제점 해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우리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 열받아. 그런데 법적으로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래? 좋았어. 돈 안 들고 우리가 좀 홍보 쪽으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 방법들. 이런 게 홍보 기획 쪽이라는 거죠. 그럼 공공 홍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공 홍보는 이거 한번 들려주세요. 환경부 건데요. 한번 보시죠. Who are you? I'm your father. 예, 스타워즈의 명대사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환경부에서 재활용 관련돼가지고 영상을 만든 거예요. 공익 캠페인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에서 만든 공익 캠페인 중에 유일하게 광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명확하고 쉽고 선을 잘 유지해서 만든 광고죠. 게다가 배우가 안 나왔잖아요. 광고는 배우가 나오는 순간 돈이 엄청나게 뛰거든요. 저비용으로 만든 영상인데도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공공홍보를 준비해야 할 게 이겁니다. Y, 선, 소재, 경쟁사. Y.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이 홍보를 하고 이 기획을 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영감인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결제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Y가 가장 베이스에 깔려있어요. 다음은 선을 지키는 홍보.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자극적인 거 하면 안 돼요. B급 하면 안 돼요. B급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B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품위를 해치지 않고 남자 얼굴에 물 세워 뿌리지 않고 이런 거 안 하는 선을 지키는 홍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관만의 소재를 발굴해라. 이게 이제 특색인 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측량 아니면 드론, 디지털 트윈 같은 공간 정보 기술들 우리 기관만 우리 유튜브 하겠다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뭐 메이저 유튜브를 따라 한다고 해서 절대 그거 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색깔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구독자 끌겠다고 예능 쪽으로 치우치다가는 폭망이에요. 폭망. 아무도 안 봐요. 우리 게다가 요즘 광고 트렌드가 민간 같은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보다 우리 내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요새 주요 트렌드를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 내부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애들을 오히려 궁금해해요. 일반 국민들은. 쟤들은 뭐 하는 데들이야?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 콘텐츠를 만들면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사는 민간이 절대 아니다. 유튜버들 100만, 1000만 나오는 유튜버들이랑 경쟁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가짜 사나이라고 몇 년 전에 유행했었죠. 피지컬 글래드 만든. 그래서 가짜 사나이를 유행해서 저희도 이제 랜디를 이용해가지고 랜디 사나이를 만들었었는데 좀 공을 많이 투여했거든요. 조회수가 8,000회 나왔나. 다른 가짜 사나이 패널이 뭐 못해도 50만 나왔는데 우리는 8,000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따라하지 말고 우리만의 색깔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선을 지키는 거, 돈 안 드는 거,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획 방식이 중요하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우분을 활용해라는 게 가장 제가 우리 내부 담당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지 않으면 다른 분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우분들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내용, 물론 국민들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관 내에서도 우리 홍보 부서가 일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콘텐츠들 적극적으로 좀 알리세요. PR을 국민들한테만 하지 말고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진급도 빠르고 우리 부서 예산도 많이 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문 발송, 사내 게시판 활용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인재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직원이 홍보 요원으로서 활동하면 관심도가 높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웹툰을 굉장히 그림판으로 간략하게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가 LX 엔터락을 해서 별도로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내 게시판에 정기적으로 웹툰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 그 사내 게시판 댓글이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만 달리는데 이렇게 내부 직원이 재밌게 올린 글들은 200~300개가 엄청 장문의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내부 인력들을 좀 활용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색깔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색깔. 딴 이야기 만 이야기라는 맛집 책자가 공사에 3년마다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매일매일 전국을 누비면서 측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측량사들이 점심 먹을 때 항상 사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량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맛집들, 소개되지 않았던 광고 없는 맛집들,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맛과 품질을 갖춘 곳,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책을 발간했었는데 2013년에 첫 강을 발간하고 네이버 실시간검색 1위를 찍었었습니다. 지금 3년마다 하나씩 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측량하는 일들, 신규사원 지급들, 신입사원 인터뷰 같은 것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우리 굿즈 그리고 측량 관련된 콘텐츠들 또 공간정보 관련된 콘텐츠들이 네이버 메인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다 들었습니다. 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한마디 안 나오네. 우리가 이제 홍보 업무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공 쪽이 문서에 따라서 하잖아요. 문서에 따라 합니다. R 같은 경우에 계란을 내가 밖에서 깨고 나왔을 때는 독수리 새가 되지만 밖에서 나를 깼을 때는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해서 이 홍보 업무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내 알을 깨고 나왔을 때 남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만 할 수 없어서 시켜서 마지못해서 홍보 업무를 하게 된다면 후라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짧은 2시간이 여러분들이 안에서 깨어나와서 홍보 업무를 좀 재밌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손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